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제 영상 남기게 했는데 제가 어제 XAMPP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여기서 요거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딱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한글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삭제를 하고 어제 여기 있었죠? 여기 C 드라이브에 요거 삭제한 다음에 요거부터 삭제하세요. 요거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 그냥 XAMPP를 들어가셔서 요거를 다시 다운받았습니다. 윈도우스 요거 뭐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체크하는 부분에서 MySQL 빼고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XAMPP 하셔서 스타트 누른 다음에 그 다음 MySQL을 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날아가요. 그리고 연결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꼭 지켜주세요.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거 키고 그리고 나서 전 당연히 다시 설정을 했겠죠. 홈픽에서 요거 이 줄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 쉘에 들어가서 그 grant 해가지고 이 명령어 있죠. 이걸로 해서 이 KRAD라는 사용자를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을 했더니 일단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한글도 이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딱히 설정해준 건 없습니다. 그냥 SAMPP만 다시 깔았어요. 자, 일단 오늘 거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오늘 거 하기 전에 자, 이번에는 어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테이블을 기준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가셔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어제 했던 거 있죠? 이전에 만든 것들은 너무 단순해요. 이건 엄청 쉬운 것들입니다, 사실. 너무 단순해가지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거를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련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토 인크리먼트. 오토 인크리먼트가 뭐냐면 자동 증가입니다. 자동 증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폼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회원가입 폼.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아이디 뭐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그 다음 비밀번호 확인까지 받죠, 보통. 그리고 이름 받고요. 이메일 받습니다. 이메일 이렇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데 보통 모든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이디, 그러니까 요 아이디는 사실 이거죠.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 로그인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 이런 것들이죠. 그거 외에도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 여기서 아이디는 한마디로 번호입니다. 번호. 몇 번 회원인지. 약간 고유 번호라고도 하죠. 고유 번호.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회원 테이블을 구성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의 구성 요소는 뭐죠?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이디 있고요. 그 다음 로그인 아이디 있고요. 그 다음 로그인 비밀번호 있고요. 비밀번호 확인은 보통 안 넣습니다. 그 다음 이름 있고요. 이메일이 있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보통 회원가입을 할 때 이 회원 번호까지 고객한테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여러분 회원가입 할 때 저 몇 번 회원입니다 이거 적으시나요? 안 적으시죠? 그래서 보통 입력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자, 회원가입 폼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1, 그 다음 테스트 11,
테스트 1, 2 하고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아이디. 자, 입력 받는 것만 보면은 테스트 1, 2 테스트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름은 홍길동이다. 그 다음 이메일은 테스트 1 하고 테스트.com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보통 어디에다 넣는다? 회원 테이블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번호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 회원이 3명 있다고 해볼게요. 3명. 자, 첫 번째 회원은 1번이 있고요. 두 번째 회원은 2번, 세 번째 회원은 3번. 이겠죠? 이 상태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 다음 사람은 기본적으로 몇 번 회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4번 회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때 2번에 가입된 회원이 4번이라는 것은 뭐 제가 계산해도 됩니다. 제가 해도 되지만 제가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얘가 알아서 넘버링이 4번으로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오토 인크리먼트인 거죠. 자동 증가를 뜻해요. 오토 인크리먼트를 컬럼에 딱 걸어 놓으면은 얘가 이제 제가 데이터를 안 넣어도 자기가 알아서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 다음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필수 필드가 있다 해볼게요. 필수 필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수로 적어야 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아이디 적어야 되고요. 비밀번호 적어야 되고요. 비밀번호 확인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름 적어야 되고요. 이메일 적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다 필수예요. 그 다음 가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성별 해놓고 뭐 맨인지 우먼인지 이런 거 남자면 맨 여자면 우먼 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얘를 안 넣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필드가 아니고 고객이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널이라고 합니다. 널. 근데 이 널이란 게 컬럼마다 너를 허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너를 허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너를 일종의 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그인 아이디 있죠? 여기 컬럼에 너를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로그인 아이디는 사실 필수잖아요. 그럴 때 뭐 넣는다? 여기 말고 여기다 합시다. 자, 필수인 녀석들. 뭐 아이디는 냅두고 그 다음 필수인 녀석들한텐 얘는 무조건 써야 된다 라는 녀석들 있죠. 그럴 때 이제 not, 널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수로 써야 되는 것들에는 이제 여기다가 not 널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필수 필드죠. 그 다음 이것도 뭐다? 이것도 필수고요. 이것도 필수입니다. not 널이라는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치 오토 인크리먼트처럼요. 자, 이거는 뭐다? 필수인 녀석들한테 붙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자, 오토 인크리먼트 배웠고요. not 널 배웠고요. 그 다음 이런 걸 배웠는데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primary key라는 게 있습니다. primary key. 요런 옵션이 또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주키라는 건데 주키는 뭐냐면
이제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 자, 쉽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회원표가 있습니다. 회원표 이렇게 회원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회원표 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번호, 이름,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 데이터가 1번, 홍길동 왕010 1234 1234 이렇게 한 명 들어있고요. 그 다음 2번 홍길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약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깔끔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시면요, 오토 인크리먼트 있고요, 난널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제약사항이에요. 근데 무슨 제약사항이냐? 만약에 제가 이 번호 있죠? 번호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놨다 해볼게요. PK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런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딱 걸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3번으로 새로운 회원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름이 이제 뭐 임꺽정이라고 합니다. 임꺽정. 이렇게. 근데 번호를 임꺽정 들어왔는데 2번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안 돼요. 이제 지금 번호한테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있죠. 그러면 중복된 숫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PK가 이제 걸려있으면은 이 번호는 이 테이블 내에서 무조건 고유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1번을 썼으면 다른 어떤 사람도 다시는 1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이 PK라는 뜻이 뭐다? 앞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중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임꺽정 2 이렇게 해버리면은 입력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PK를 걸면은 이런 게 안 되고 PK를 안 걸면은 이런 데이터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PK를 걸어서 좋은 점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없습니다. PK를 걸면은 더 불편해질 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난널이라던가 뭐 오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당장 귀찮게 하지만 오토는 뭐 사실 편하죠. 근데 난널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머리 키나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당장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데이터가 깔끔하게 유지되는 정말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런 제약사항 같은 거를 많이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요, 네, 컬럼당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왜 번호한테만 PK를 붙일까요? 왜 PK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다 PK를 걸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1, 2, 3, 4번으로 또 다른 홍길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4번으로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 버렸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출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름한테 PK를 걸어버렸죠. 그러면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가입도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다 PK를 걸었으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뭐다?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름에다 PK를 걸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번호한테 붙이긴 하는데, 자, 요거는 사실 팁입니다. 실제 전산에서는 이 이름에다가 PK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에다 PK를 걸고 이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두 번째로 들어왔다 하면은 뭘 붙이냐면 보통 번호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홍길동 B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번호에다 붙입니다. 번호. 아무튼 여기까지가 일단 오토 인크리먼트랑 난널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오늘 풀 문제들 중에서 생소한 게 많을 거예요. 왜냐 어제보다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컨트롤 A, 컨트롤 C, 다음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나는 이거 풀어놨던 거를 남기고 싶다, 이거 안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은 히스토리 끄시고요. 여기서 쿼리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새 쿼리 편집기 한 다음에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거는 쿼리 1, 여기 쿼리 1, 그 다음 쿼리 2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쿼리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관없으면 그냥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거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거 주석 처리한 거 없애주시고 이 상태에서 푸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아마 보시면 뭐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 했었죠. 그 다음 오토 인크리먼트도 했었고 알트 테이블 요거 있죠.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 힌트가 오더 바이랑 리밋 있고요. 뭐 여기도 라이크 이거 있는데 이 힌트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더 들으면 더 머릿속에 와닿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